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 오늘은 빨강이는 무엇을 몰랐나 이런 제목으로 방송 좀 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120여 개국 정상의 모여 진행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한 신문이 날 기념대 축사에서도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 라고 밝혔고요. 9일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가해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그 기본은 가짜 뉴스로 뿌려뽑는데 힘을 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 정권이 달라붙어서 가짜 뉴스를 뿌려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로남불입니다. 해영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3은 김일성이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방송을 해드렸죠. 한번 했는데 해영호가 무엇을 몰랐는가? 그래서 빨강이는 무엇을 몰랐는가? 이런 거고요.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겁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나무위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잘 말 안 듣죠? 그래서 남조선에서 만든 인터넷 자료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또 인정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보게 되면 역대 지도부입니다. 1945년 10월 13일부터 1945년 10월 18일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렸죠. 누가 책임자를 했습니까? 김영범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조선분국 책임자 겸 제1비서. 자, 여기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9월 11일에 서울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국 일당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의 국가에는 한 개의 공산당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국제당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 조선 공산당원들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공산당의 일국 일당제 원칙에 따라서 조선 공산당원들도 중국 공산당에 다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항일 투쟁을 하던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다 중국 공산당원이 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운동하에서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서 박헌영이 중심으로 해서 9월 11일에 해방에 대해서 한 26일 만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북조선에 공산당을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조선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조선 분국이라는 건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월 8일에 45년 10월 8일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박헌영이 개성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토론을 하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건 조선 분국으로 하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0일에 조선공산당 조선중앙조직위원회가 창건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1945년 12월 18일 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3차 학대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조선공산당 제1 책임비서로 선출이 됩니다. 1946년 8월 30일까지 조선공산당이 존재했던 거죠. 8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는 공산당이었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이 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을 포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동자가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당시에 낙후한 농업국가였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인민들이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럼 공산당은 대중화하는데, 조직의 대중화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을 하게 됩니다. 8월 30일. 46년 8월 30일에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신민당은 누가 이끌었냐? 김두봉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김두봉 선생이랑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제 시기에 그런 분들이죠. 결국은 신민당과 공산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뿐 아니고 군인 그리고 농민, 인테리, 종교인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46년 8월 31일부터 49년 7월 1일까지 김두봉 선생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뭐 나무 위키에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조작해낸 거 아니고요. 그러면 46년 8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49년 7월 1일까지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다? 김두봉 선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주 4.3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47년 3월 1일 3.1절 시위에 나선 그 제주도 인민들한테 경찰이 발포를 했죠. 사상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제주도에서의 민중항쟁은 좀 촉발이 됐죠. 그러다가 48년 4월 3일에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위원회가 무당봉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경찰지서를 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3봉기가 일어나던 시기, 이 시기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두봉 선생이었습니다. 남쪽에서도 45년 이제 9월 11일에 조선공산당이 재건됐다가 46년 11월 23일에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이 합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남조선에는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고 북조선에는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두 당이 언제 합당을 하래요? 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조선 노동당은 박헌영이 이끌었고 북조선 노동당은 기자처럼 김두봉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당이 언제 합당을 하게 되냐? 1949년 6월 30일에 남북조선노동당 연합전선 확대회의에서 합당을 결정을 합니다. 1949년 6월 30일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 자, 여기서 보면 김일성하고 1949년 7월 1일부터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됐다고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출, 조선노동당이 출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용어가 좀 잘못된 겁니다. 남북 조선노동당 연합전선 확대회의에서 합당을 결정을 하고 조선노동당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홍로 빨강이는 요걸 몰랐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 선거입니다. 선거. 자, 우리 봅시다. 대홍로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됐습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나 똑바로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사해야죠. 대용어로. 뭐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